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엠베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요, 사실 제가 오늘 개인 일정상 못할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이제 쉴까 했는데 쉬면 안 되는 경기가 나왔죠. 골든스테이트 대 클리브랜드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한때 뭐 4시즌 연속 파이널 갔던 매치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편집자님하고도 하는데, 클리브랜드랑 골든스테이트가 처음 파이널에서 붙었던 게 1-4-2로 시즌이죠. 벌써 뭐 7년 8년 돼가는 얘기라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요즘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때 4시즌 연속 파이널을 다퉜던 그런 매치업입니다. 물론 지금 멤버는 거의 다 바뀌어서 클리브랜드 쪽에는 케빈 러브 정도만 남아있죠. 경기 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말을 많이 안 하고 이제 경기의 흐름을 좀 보여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요. 스타팅 라인업 크게 볼 건 없고요. 빅 라인업 대 스몰 라인업 대결로 지금 뭐 딱 나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빅 라인업 대 스몰 라인업 농구가 될 것 같고요. 골든스테이트가 스몰 라인업의 장점을 바로 보여주네요. 드레이먼드 그린의 기가 막힌 패스가 2번 있었고, 커리와 탐슨의 3점 각각 한 방씩 총 3점 2방으로 출발하는 골스 스타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장면들에서도 결국에 이제 투빅맨 라인업으로 골든스테이트의 유기적인 모션 오페스를 잘 감당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많은 팀들이 골스 상대로 그냥 빅맨을 빼버리고 경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이 지금 클리브랜드의 수비에서도 느껴집니다. 수비 혼란이 확실히 클리브랜드 쪽에 커 보여요. 그만큼 빅맨으로 골스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런 장점이 있음에도 골스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저 클레이 탐슨이죠. 정말 도대체 언제 살아날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 이제 웨스트브룩보다도 가성비가 안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웨스트브룩은 벤치로 간다면 반등이라도 했는데 클레이 탐슨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저런 탐슨의 슛이 들어갔다면 골든스테이트가 크게 앞섰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빅 라인업으로 골든스테이트의 기동성을 못 따라가는 게 지금 클리브랜드의 농구에서 보여집니다. 클리브랜드는 투빅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좀 사이즈가 좋고 대신에 이제 스피드는 조금 느릴 수 있는 이런 라인업이 클리브랜드의 라인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보여지네요. 근데 클리브랜드가 투빅을 사용하는데 사실 스타팅 라인업에서는 형식상 투빅을 사용하는 팀들이 좀 있죠. 근데 지금 클리브랜드는 모블리하고 자렛 알렌이 둘 다 3점을 거의 못 던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투빅의 장점이 공격에서 살아나는 농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러키의 브룩 로페즈 같은 선수는 3점을 굉장히 잘 던지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빅맨들이 3점을 못 던져서 공격에서 이제 득점이 안 되는 것과 별개로 저렇게 되면 코트가 빡빡해지거든요. 그럼 핸들러들이 또 골 밑으로 들어가면은 상대 수비가 진을 치고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수비 달고서 골 밑에 들어가 있는 골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나타납니다, 공격에서. 대신 투빅의 장점이라면 이렇게 골 밑에서의 장악력 또는 이제 오펜스 리바운드를 따낸 다음에 이렇게 정리되기 전에 세컨 찬스 득점,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을 이끄는 게 도노반 미첼의 이번 시즌이죠. 이번 시즌 미첼은 완전히 책임감을 갖는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이게 뭐 꼭 투빅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코트 위의 스페이싱 문제죠. 지금 클리브랜드 선수들이 슛을 할 때 보면 전부 다 수비를 달고 슛을 한다는 건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찬스 메이킹이 잘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결국에 슛 안 되는 선수가 코트 위에 둘이 있으면 그만큼 이제 찬스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상대 수비가 그 선수를 버리고 안쪽에 있거나 다른 쪽으로 스위치나 도움 수비를 가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빡빡하고 또 빡빡합니다. 요즘은 뭐 사실 코트 위에 3점 아예 버려지는 선수 한 명이 있어도 빡빡하죠. 근데 사실 이제 투빅은 수비의 장점 때문에 쓰는 거지, 뭐 공격에서의 장점은 현대농구에서 없다고 봐도 거의 무방해요. 클리브랜드가 공격에서 투빅의 빡빡함을 저렇게 체감하고 있는 동안 골든스테이트 뭐하고 있느냐, 골든스테이트의 벤치타임의 악몽이 또 시작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쿠민가가 거의 난리가 났는데요. 예전에는 커리가 쉴 때 탐슨이 이끌어주기라도 했는데 클레이 탐슨도 지금 그럴 처지가 못 되고요. 이거 정말 골든스테이트의 2픽 와이즈먼, 7픽 쿠민가 픽은 지금 최악의 결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와이즈먼이 로테이션 배제됐는데 쿠민가도 이런 식의 플레이밖에 못하면은 로테이션 배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벤치타임의 가장 큰 문제가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인데, 특히나 이제 조던 풀과 와이즈먼이 나왔을 때 수비 악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조던 풀의 앞선 수비가 좋지 않아서 페인트 존 진입을 너무 쉽게 접근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관점도 있거든요. 실제로 골든스테이트가 벤치타임 때 페인트 좋은 수비가 아까 주전 라인업에선 분명히 상대가 득점하기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클리브랜드 선수들이 훨씬 쉽게 들어옵니다. 다만 조던 풀의 득점 등으로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진 않았고요. 스테픈 커리는 여기서 지금 던졌는데 이거 샤클락 이후에 던진 거긴 한데 들어갔어요. 이번 시즌 스테픈 커리의 감각이 정말 미쳤습니다. 저것도 뭐 현장에서 보면 난리 났을 것 같고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1쿼터는 동점으로 끝났네요.
자,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벤치 로테이션이 달라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격에서 지금 와이즈먼 쿠민가는 거의 못 쓰다시피 하는 상황이고, 새로운 벤치 멤버들이 이러면 거의 호흡을 맞추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조던 풀과 앤드루 위긴스의 개인 기량에 크게 기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던 풀고 위긴스고 이런 식으로 공격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유망주들 키우다가 벤치 타임이 완전히 망하다 보니까 새롭게 벤치 타임을 구성했는데, 지금 선수들이 뭐 얼마나 호흡을 맞추면서 받겠어요. 그러니까 단조로운 공격을 하는 건 이해를 해줘야죠. 이거는 지금 코트 위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벤치 로테이션이 크게 바뀐 탓입니다. 지금 벤치 타임의 수비 자체만 보자면 어쨌든 간에 이제 와이즈먼을 뺀 이후에 골든스테이트의 벤치 수비는 많이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점을 허용했냐 보다는 샷 컨테스트가 얼마나 되었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합격점이라고 보이고요. 클리브랜드는 저 벤치 타임을 케빈 러브를 벤치로 빼면서 러브가 이끌어주죠. 러브는 뭐 빅맨이 아닙니다. 거의 이제 슈터라고 봐도 될 정도의 3점 슛 기량을 지닌 선수예요. 전성기 때는 이런 포스트업을 잘했었고 조던 풀을 공략해보고요. 골든스테이트 수비 관점에서 지금 쭉 보면서 사실 크게 수비가 잘못됐다라고 할 만한 장면이 많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역시 이제 조던 풀 와이즈먼의 2대2 수비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스테픈 커리가 코트 위에 나왔는데 골든스테이트의 수비를 한번 보시면요, 물론 뭐 커리가 골든스테이트의 수비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이제 표현을 안 하겠는데, 사실 프리시즌이나 지난해 플레이오프, 이번 시즌 시작하고서도 제가 커리에 대해서 했던 말이 예전에 비해 농구가 더 늘었다, 지금이 전성기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예전에는 커리가 어쨌든 수비에서 매치업 헌팅을 당하는 대상이라는 이런 이제 팀의 수비에 좀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는 선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이제 커리한테 매치업 헌팅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위긴스, 드레이먼드 그린, 케본 루니의 수비 보시면 좋겠어요. 골든스테이트가 다른 라인업은 무너져도 주전 라인업에서 수비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커리가 이번 시즌 여러 공격 지표에서도 뭐 커리어 하이 수준을 다투는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이 득점의 순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반면에 이제 다른 선수들의 지원은 오늘도 좀 약한데요. 골든스테이트가 뭐 예전 디펜딩 챔피언 팀이라고 볼 수 없는 스코어링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커리가 멱살 한번 잡고요. 이번 시즌은 정말 커리입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의 의문의 플레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가끔 저런 걸 보면은 이제 기량에 비해 책임감이 과하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던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기량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골든스테이트에게 위기가 오는 장면이 오는데요. 아까 1쿼터에도 커리가 이제 2파울을 뭐 늦게 범해서 사실상 정상 로테이션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2쿼터에 3파울 범하면은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스테픈 커리 못 나오거든요. 아직 2쿼터가 3분이 넘게 남았는데 스테픈 커리를 벤치에 앉혀야 된다는 거,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두려운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바로 커리가 없는 민낯이 드러나나 싶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 테크니컬 파울 또 받았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테크니컬 파울을 몇 개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스테픈 커리가 없을 때일수록 다른 선수들이 똘똘 뭉치는 농구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좋은 득점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어쨌든 팀을 이끌어줘야죠. 그린의 저 리딩 능력이 커리의 슈팅 능력 다음으로 골든스테이트 오펜스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다만 커리가 없을 때일수록 해줘야 되는 탐슨, 그 다음에 이제 조던 풀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클리브랜드가 달아나줘야 되는 흐름인데, 클리브랜드도 지금 쉬운 찬스들을 계속해서 놓치면서 벌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 골든스테이트가 커리 없는 타임을 그래도 꽤 잘 넘긴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골든스테이트가 심판 판정이 좀 격해질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스테픈 커리 3파울이었고 드레이먼드 그린 테크니컬 파울도 받았는데, 지금 위긴스에게 파울 불리니까 스티브 커 감독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다가 또 테크니컬 파울을 받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안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오늘은 골든스테이트의 홈 경기고 심판 판정이 저렇게 되면 엄청난 야유가 나오죠. 홈은가하고 원정은 좀 다릅니다. 그런 와중에 양팀 공격을 보면 드레이먼드 그린과 도노반 미첼이 공격을 주도적으로 펼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의 리딩 능력이 남은 타임에 중요하다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린의 리더십이 여러모로 뛰어납니다. 반면에 클리브랜드 쪽에서는 역시 도노반 미첼이 이끌어주고 있고요. 클레이 탐슨이 정말 좀 터져줘야 되는데, 아까 1쿼터에 3점 하나 넣은 다음에 지금 못 넣은 것 같죠? 클리브랜드는 역시나 도노반 미첼의 손에서 또 다른 어시스트가 파생되면서 버저비터로 쿼터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네요. 52대 48로 클리브랜드가 4점차 앞선 채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3쿼터 게임 보면요, 클리브랜드 공격 장면에서 연속적으로 골든스테이트의 좋은 수비가 나오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긴스, 그린, 루니, 저 프론트 코트의 수비력이 엄청나요. 클레이 탐슨이 최근에 뭐 수비 구멍으로 전락했습니다만 3, 4, 5번은 여전합니다.
자, 지금 수비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버티는 동안 득점은 어떻게 했느냐. 투맨 게임하고 저 템포 푸시 이런 것들이 스몰 라이너 팀이 빅 라이너 팀에 비해서 이제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정확하게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농구는 키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신장에 장점이 없는 그런 골든스테이트가 리그를 4차례나 제패한 이유가 오늘 경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역시 위력적이에요. 근데 클리브랜드도 참 좋은 팀이구나 느껴지는 게 지금 보면 계속해서 페인트 존을 더 공략을 하고 더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클리브랜드는 투빅이고 4번과 5번인 모블리하고 알렌이 슛을 잘 못 쏘잖아요. 적어도 자기 팀의 로스터의 장단점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구나 느껴지는 게 이 상황에서 쟤네들이 더 빠르게 농구하네, 우리도 빠르게 달려볼까, 혹은 쟤네들 3점 던지네, 우리도 3점 던져볼까, 이런 식으로 승부하면 당연히 골스 쪽이 우위입니다. 근데 클리브랜드는 지금 자기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페인트 존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골든스테이트가 당연히 높이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점점 부담이 되는 거고 막다 뚫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스몰 라인업이 투빅의 단점을 드러내게 해줘야 이제 상대팀에서 투빅을 포기하는 건데 골든스테이트가 얕은 난조에 시달리면서 클리브랜드의 투빅 선택에 전혀 부담을 못 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3쿼터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골든스테이트는 뭐 커리 그린이야 그랬고 항상 이제 약속의 3쿼터엔 주로 클레이 탐슨이 있었거든요. 클레이 탐슨이 저렇게 빅맨 앞에서 슈팅을 터트려주지 못한다면은 상대 입장에선 투빅을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뭐 드레이먼드 그린의 저런 플로터 이런 거는 이제 성공률이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결국 클레이 탐슨 벤치로 가네요. 그리고 클리브랜드는 수비에서 재미를 보면서 기세가 많이 올랐고요. 공격에서도 아까 페인트존 공략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페인트존을 공략합니다. 클리브랜드 지금 뭐 거의 3점 슛 없이 페인트존 안에서 모든 공격 작업과 득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러면 3점 슛이 약하니까 기대값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도 맞긴 한데 그래도 이제 페인트존 득점이 2점 슛 외에 그러니까 2점이라는 거 외에 장점이 있다면 상대팀에게 파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이미 커리나 위긴스 같은 선수들이 파울 트러블에 걸렸고 지금도 팀 파울 상황이 빨리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울을 얻으면 바로 자유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클리브랜드는 더 높은 확률의 공격을 할 수 있죠. 그 와중에 스테픈 커리, 케빈 러브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파이널에서 러브가 뭐 빠른 스텝으로 한번 막았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때 러브에 비하면 너무 느려졌죠. 다만 커리의 저런 분발에도 불구하고 3쿼터 70점 넣는 게 힘겨워 보이게 하는 팀원들의 지원이 이루어지네요. 정말 이제 골든스테이트가 오늘 홈 경기고 꽤 오래 쉬었던 거를 감안하면은 물론 이제 오래 쉬어서 슛감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경기력은 정말 좀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쉬었는데도 이러는데 스테픈 커리가 멱살 잡아야죠. 다시 한번 팀의 멱살을 잡고 스테픈 커리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뭐 멱살 잡고 끌고 가죠. 골든스테이트가 사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지금 3점 슛 2방이 터지거든요. 이게 3점 슛의 위력이죠. 클리브랜드 아까 2점 슛으로 엄청 재미 본 것 같지만 결국에 3점 2방이면 6점이에요. 결국에 점수차가 다 좁혀지고 있고요. 클리브랜드는 훨씬 재미 본 것 같은데 3쿼터까지 경기가 박빙으로 끝나면서 기분이 썩 안 좋은 그런 3쿼터 마무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골든스테이트 관점에서는 탐슨이 부진하며 역시나 약속의 3쿼터가 없었고요. 자, 4쿼터 초반 벤치 라인업 대결 보시겠습니다. 지금 클리브랜드의 공격 상황에서 골든스테이트의 수비를 보면 와이즈먼 쿠민가가 없으니까 기가 막히게 잘 되고 있는 벤치 타임 수비인데요. 사실 저에게 아니 와이즈먼 신인 선수 아직 어린 선수가 수비 좀 못할 수도 있지 않냐 왜 이렇게 가혹하냐라는 피드백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못하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 잘 안 하는데 거의 존재 자체가 구멍인 수준이었죠. 지금 골든스테이트에 케본 루니가 나와 있을 때 수비를 사실 보시면은 뭐 그때 수비하고는 천지 개벽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볼 거는 조던 풀도 수비가 안 좋은 선수인데 지금 조던 풀이 코트 위에 있지만 그래도 이제 수비 커버가 잘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는 와이즈먼 쿠민가 뺐더니 그래도 조던 풀의 수비 단점 정도는 가릴 수 있구나. 이 정도 뭐 실험에 대한 해법은 얻었다고 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스테이트 벤치 타임의 공격력이 공격이 단조롭지 않느냐 이런 걸 아직 얘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프리시즌부터 정규 시즌 한 10경기까지 그 유망주들 키우느라 대부분의 벤치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서 뛸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도 지금 보면은 단순히 거의 조던 풀 고 그 다음에 앤드루 위긴스 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간 이제 커 감독도 새로운 조합이고 뭐건 간에 팀 성적이 급해진 거죠 이제는.
그러면 이제 새롭게 기대해 볼 만한 게 뭐냐 하면은 저 디비첸조 선수의 복귀죠. 한동안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디비첸조가 복귀하고 자마이클 그레인도 로테이션에 들어온다면은 이런 베테랑들의 활약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요새 커리의 주름을 깊게 할 수 있는 3샷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은 드레이먼드 그린의 명이라고 부를 만한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은 드레이먼드 그린의 암이라고 부를 만한 장면이거든요. 진짜 장점과 단점이 극단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선수가 저 그린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사실 느린 화면으로 보면 조금 억울해 보이기는 하네요. 그 다음 공격 장면에서도 뭐 그린의 잘못으로 턴오버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지금도 어쨌든 그린이 리딩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턴오버가 나왔다면은 그 다음에 또 수비 장면에서는 기가 막힌 수비를 보여주면서 명을 보여줍니다. 그린 정말 뭐 모두를 쥐었다 놨다 해요. 자, 근데 지금 장면에서 조던 풀의 또 이제 3점 파울, 그 다음에 그 파출리아 룰에 이어서 자자 룰이라고 하죠. 그 룰에 따라서 플래그런트 파울까지 불리는 장면인데요. 지금 착지할 때 랜딩 스페이스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파출리아 룰에 의해 플래그런트 파울이 불렸습니다. 근데 조던 풀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상위 라운드로 갈수록 수비 문제나 그에 따른 멘탈 문제가 겹치면서 오래 못 썼는데 계속해서 이러면은 높은 무대에서도 쓸 수가 없어요. 클러치 타임에서도 쓸 수가 없고요. 결과론적으로 6점짜리 파울이 되면서 점수차가 확 벌어집니다. 이러면은 결국 부담은 스테픈 커리에게 가는 거고요. 스테픈 커리가 요즘 너무 잘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지만 매 경기 이렇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분발해야죠. 그 와중에 지금 코트 위에서 정말 온갖 신기한 것들을 참 많이 보여주고 있는 드레이먼드 그린인데요. 지금 이런 걸로 또 이제 경기 지연에 대한 테크니컬 파울을 받아서 상대에게 자유투를 헌납합니다. 정말 뭐 재밌는 선수예요. 자, 근데 골든스테이트가 뭐 테크니컬 파울, 아까 플래그런트 파울 이런 것들을 범하면서 몇 번이나 흐름을 넘겨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왔는데 클리브랜드가 이걸 공략을 못하면서 점수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로서는 뼈아픈 포지션들이에요. 그 와중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기가 막힌 패스를 건네면서 클레이 탐슨을 살려줍니다. 탐슨 정말 오랜만에 3점 슛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느린 발이 문제가 되면서 파울을 범하는데요. 클레이 탐슨의 공격이야 슛감이 올라오면 그렇다 쳐도 수비는 이제는 좀 회복이 어렵지 않나 싶은 정도로 내려오긴 했네요. 매 경기 공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가 저번 이제 클리퍼스전에서도 그랬는데 지금 과도한 히어로볼이 좀 느껴지죠. 그리고 비커 스태프 감독은 지난 플레인 토너먼트에서도 브루클린 상대로 클러치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운영을 보였는데 오늘도 좀 답답해요. 반면에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픈 커리 지금 뭐 득점 선두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히어로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팀 농구로서 얼마나 간결하게 득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스테픈 커리가 이러기 때문에 더 위대한 선수 평가를 받는 거죠. 자기 좀 잘한다고 무조건 뭐 1대1 그런 아이솔레이션 농구에 매몰되지 않고 매 포지션마다 더 높은 확률의 농구를 추구합니다. 그 와중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지금 뭐 박수 쳤는데 테크니컬 파울 안 받은 것도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잘해달라는 얼굴을 좀 이제 쓸었는데 진짜 드레이먼드 그린 퇴장 안 당하고 코트 위에 있는 게 용합니다. 온갖 파울과 테크니컬 다 주는데 퇴장은 아직까지 안 당하고 있어요. 자, 그 와중에 골든스테이트는 또 스테픈 커리인데요. 지금은 클레이 탐슨의 스크린을 기가 막히게 받아서 3점을 던지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스크린 받고 깔끔하게 3점을 성공시킨 거지 본인이 뭐 드리블 한참 치다가 풀업 3점 던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력적인 관점에서도 좋습니까? 자기 혼자 뭐 용 안 써도 되거든요. 반면에 도노반 미첼 과도하게 히어로볼 농구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안 들어가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제 클리브랜드가 파울 작전을 하는데 물론 이제 스테픈 커리가 자유투를 놓치는 오늘 그런 황당한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이것도 저는 어쨌든 간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클리브랜드의 클러치 운영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파울을 할 거면 이제 그린 쪽으로 최대한 몰아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공격에서는 마음만 급해 보이지 뭐 전혀 뭐 세팅된 게 없고요. 지금 뭐 인바운드 패턴도 없습니다. 그러고서 또 탐슨에게 파울했거든요. 지금 클리브랜드의 클러치 운영 보면 제대로 된 슛 한 번도 못 던졌죠. 전부 파울 커리랑 탐슨한테 했습니다. 클리브랜드의 클러치 운영 의문부호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스테픈 커리가 팀의 멱살을 잡으면서 40득점을 퍼붓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이 페이스가 계속된다면 진지하게 MVP 후보로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승리한 골든스테이트의 박스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 탐슨의 무너진 폼이 참 안타깝습니다. 야투율은 이제 심심하면 20%대고요. 정말 러셀 웨스트브룩의 해자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무너졌는데 오늘도 9득점에 5개의 리바운드, 1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수비에서의 공헌도도 많이 떨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스테픈 커리 40득점에 4개의 리바운드, 5개의 어시스트, 턴오버도 2개예요. 최근에 스테픈 커리의 경기력은 뭐 폭발적인 부분에서도 예전에 미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근에 안정감이 더해지고 있죠.
3점 슛이 폭발 너무 안 들어가서 이제 폭망하는 그런 경기도 없고 턴오버 엄청 많이 하는 그런 경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앤드루 위긴스가 클레이 탐슨을 대신해서 2옵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고 오늘 드레이먼드 그린 13개 어시스트 뿌리면서 턴오버 0개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린의 이제 리딩 능력을 경기 중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히 그린이 높게 평가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득점이 이득점인 거는 좀 웃음벨일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벤치는 어쨌든 조던 풀을 33분 넘게 갈아 넣으면서 조던 풀은 어쨌든 공격을 위해 써야 됩니다. 뭐 수비를 이제 본인이 좀 기량을 늘려와야 되는 건 있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거대 몸값을 받는 선수기 때문에 이제 벤치에서 나오건 주전에서 나오건 평균 20득점 정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골든스테이트는 쿠민가 오늘 5분도 못 뛰었거든요. 와이즈먼하고 무디는 오늘 이제 코치가 제외했거든요. 사실상 지금 2픽, 7픽, 14픽으로 뽑은 선수들이 뭐 별다른 부상에 대한 이유 없이 5분도 못 뛴 건데요. 합해서 정말 뭐 드래프트 참사가 거의 이제 가까워 보입니다. 팀 성적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기회를 못 주는 모습인데 골든스테이트 프런트가 어떤 무브를 취할지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패배한 클리브랜드의 박스스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브랜드는 역시나 저 투빅을 도노반 미첼, 다리우스 갈랜드라는 핸들러들이 이제 잘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이제 농구를 하는데 물론 이제 미첼이 9개 어시스트, 그 다음 갈랜드가 8개 어시스트를 뿌리면서 리딩적인 부분에선 충분히 살려줬습니다만 갈랜드의 야투율이 19개 중에 5개로는 골든스테이트 같은 팀을 이기기는 어렵죠. 오늘 3점슛 성공률도 26.7%의 클리브랜드가 그쳤고요. 그리고 이제 갈랜드가 부진할 때 르버트라도 미첼을 좀 도와줬다면 모르겠는데 오늘 캐리스 르버트도 11득점에 그쳤습니다. 야투 성공 개수도 4개에 그쳤고요. 그리고 저 모블리랑 자렛 알렌의 3점슛 시도가 0개잖아요. 저러면은 1, 2, 3번의 기량이 아무리 좋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벤치에서 나오지 못한 빅맨인 로빈 로페즈도 사실 3점 능력이 거의 없는 빅맨이라고 이제 여겨도 무방한데 아무래도 이제 클리브랜드는 윙 디펜더 추가 그리고 저 빅맨들의 3점 문제 지금 한 마카넨도 유타로 보냈는데 거기서 터졌잖아요. 요즘 빅맨들이 3점 없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클러치 운영에 대해서 비커스테프 감독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